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방송 역시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한 소식과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 맞교환에 관련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F-16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F-16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이죠. 서방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 지원을 공식화한 후에 그 후 1차분이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의 F-16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구체적인 수령 대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F-16을 실전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 감사한다라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F-16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덴마크는 총 19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도 각각 24대와 6대를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한꺼번에 지원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뺏긴 제공권 확보의 일환으로 서방 국가들에게 방공체계와 함께 F-16 지원을 계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약하는 F-16 전투기를 자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에 따라 전과가 크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게임 체인저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입니다. 탱크전이죠. 네, 6일인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남서부입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공격을 단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쿠르스크주의 니콜라예브 다리노와 올레시나 지역 인근 국경 부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러시아 영토를 직접 겨냥한 최대 규모의 지상 공격이라는 거죠. 러시아 측 주장을 참고하면요. 우크라이나가 탱크 11대와 전투 차량 20여 대가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기적인 드론 공격으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이번 탱크 지상전을 벌임으로써 동부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수세 전황을 남서부의 공세로 전황을 만회하려 하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크림반도 러시아 점령지를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영토였었죠.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죠. 8월 2일자입니다. 미국제 무기 에이테크럼스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발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하루에 총 61기의 드론과 미사일, 또 고속 기병, 포병 로켓, 하이마스죠. 이것을 요약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한 양의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일자 전황입니다. 로스토프 주의 모르조프스크 비행장을 폭격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남서부 전선이죠. 이곳 비행장은 러시아의 공중 유도폭탄, 즉 날개가 달린 재래식 유도폭탄이죠. 이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탄약 창고라고 합니다. 이곳 말고 로스토프, 벨고로드, 쿠스크의 석유 저장소와 유류 창고를 공습해서 최소 2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시설 집중 공격을 위해서 드론 사용을 대폭 늘려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3일 소셜미디어 X에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흑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러시아 해군 소속인 B-237 로스토프 나도누 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격은 러시아 함대 사령부가 있었던 세바스토폴 지역입니다. 잠수함 공격과는 별개로 이날 러시아 대공 방어 시스템인
S-400 발사대 4기도 크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잠수함은 총 4대인데요. 이번 잠수함은 로스토프 나도누입니다. 흑해 함대 잠수함 침몰로는 첫 번째 침몰 사례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 보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의해서 비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수감자 맞교환 외교에 관련한 사항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이죠.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들이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났습니다. 러시아에 수감되어 있었던 미국인 3명을 포함해서 16명, 서방 측 유럽 쪽에 수감되어 있었던 8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풀려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년간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던 이들을 포함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견뎌온 모두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곳곳에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거나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다시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협조를 많이 했죠.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독일 등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의 협조가 있었는데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맞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러시아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그 경위를 조금 살펴보면요. 일찍이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 전에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서방에 붙잡혀 있었던 인물이 있었죠. 푸틴이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한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누구냐 하면요. 독일에 수감 중이던 러시아 정보요원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간은 2019년 독일 총리실 근처에 있는 베를린 한 공원에서 체첸 반군 사령관 젤림칸 칸코시큐빌리를 살해했는데요. 독일 당국에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습니다. 숄츠 총리가 나발리 석방 조건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접하자 동의하기 어려운 이 문제의 인물 석방을 허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감자 맞교환에는 독일이 중심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 석방 외교 밑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크라시코프를 데려오기 위해서 푸틴이 감옥에 있는 나발리를 서방시킬 테니 하는 사인을 보내놓고 서방시키기 전에 서둘러서 수감 중에 있는 나발리를 제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야비한 푸틴의 악마의 미소가 떠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석방 외교가 없었다면 알렉세이 나발리는 아직 수감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수감자 석방 맞교환에는 미국 종교에서도 뒷말이 무성했죠. 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를 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무고한 미국인들과 미국이나 다른 곳에 수감된 실제 러시아 범죄자들과 맞교환을 계속하는 것은 푸틴에게 더 많은 인지를 납치하라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우려 섞인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 백악관 보좌관은 국무부 인질협상가인 가스템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석방 협상이 러시아로 하여금 더 많은 인질을 납치하게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인질 납치를 반드시 중단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무의미한 원칙을 고수한다고 무고한 시민을 외국 감옥이나 테러리스트 시설에 방치해 두는 것보다 집으로 데려오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화당 소속 맥콜 의원의 말도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독일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는 했지만 언론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날선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협상이 푸틴에게 큰 승리를 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라시코프 석방이 푸틴에게 조국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러시아 보안 서비스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은 수감자를 마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성심에 감사한다. 이렇게 그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충성심, 이것은 앞으로도 나 푸틴을 위해 충성하다 붙잡히면 그래도 이번처럼 내가 다 구해줄 수 있다는 푸틴의 능력을 러시아인에게 입증해준 사례가 됐다는 평가지요. 심하게 말하면 푸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논평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상과는 어떤 관계가 없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백악관도 선을 그었습니다. 인질 석방과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과는 연결성이 없다. 이 두 문제는 별개의 궤도상에 있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약간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